어려운 철학책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함께 읽으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책을 강독해 주는 남자 철강남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존재 물음이 왜 모든 학문과 영역들에서 가장 중요한 물음인지 읽고 있는데요. 어떤 하나의 학문의 영역, 이런 사상 영역이 있다고 한다면 그 영역들은 언제나 그 학문을 이루고 있는 기본 개념을 바탕에서 형성된 것이고, 이 기본 개념의 바탕에서 계속 발전하고 있다고 하이데거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 기본 개념이란 어떻게 해서 형성되는 것이냐? 바로 하나의 학문이 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야 되는지 그 근본에 입각해서 물었을 때 형성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바로 이 물음이 어떤 물음이냐? 알고 보니 존재 물음이다라고 하이데거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학문들이 자신의 이 기본 물음을 새롭게 정추하려고 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근대에 인간이 옳다고 믿었던 많은 것들이 역사적인 많은 계기와 학문의 발전으로 인한 반성과 성찰들로 인해서 그 토대가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토대를 다시 강화하려면 역시 존재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그 근대를 형성하게 만든 참으로 위대한 학자인 칸트와 그 칸트의 훌륭한 저작인 순수 이성 비판마저 당대 모든 사람들이 신뢰하는 자연과학을 옹호하기 위한 이론적인 작업에 불과했다고 하이데거가 비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의미심장한 비판인데요. 우리는 이어서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8쪽 두 번째 문단입니다. 그러나 그런 물음은 가장 넓은 의미로 받아들여진, 즉 존재론적 제 방향과 제 경향에 의존하지 않는 존재로는 그 자신 아직도 하나의 실마리를 필요로 한다. 존재론적 물음은 물론 실증 과학의 존재적 물음에 비하면 훨씬 근원적이다. 그러나 존재론적 물음은 존재자의 존재에 대한 그 탐구가 존재 일반의 의미를 논거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에는 그 자신 소박하고 불투명한 것으로 끝나고 만다. 여기까지 보면 자꾸 존재론적인 물음이라고 나와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존재론적인 물음은 무엇이냐? 어떤 하나의 학문 영역이나 사상 영역이 있다면 그것을 이루는, 그것의 근간이 되는 기본 개념의 의미를 자꾸 파헤쳐서 묻는 물음, 그것을 존재론적 물음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기본 개념에 입각해서 자꾸 묻는 것을 존재론적 의미라고 놓고 본다면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 존재론적인 물음이라고 이해해야 된다고 하이데거가 말하고 있는데요. 이 넓은 의미에서 존재론적 물음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존재한다는 게 무엇인지 존재 일반에 대한 의미를 먼저 잘 파악한 후에 그때에서야 존재론적인 물음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다고 하이데거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가능한 존재 방식을 연역적으로 구성하지 않는 일종의 계보학이라는 존재론적 과제야말로 존재라는 말로써 우리는 도대체 본디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예비적 이해를 필요로 한다. 하이데거가 자신의 학문을 일종의 계보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계보학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계보라는 말은 쉽게 말하자면 어떤 족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보학은 니체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니체는 이제 도덕의 계보라는 그런 책도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전에는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이다라는 그런 기준과 절대적인 설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도덕적이라는 것은 벌써 정해진 것이라고 이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행동해야 선한 것이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인식하고 있는데요. 니체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도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 절대 불변하고
고대로부터 이어져 온 것이라고 우리는 여기는데 진짜 그런 것인가 하고 따져봅니다. 이렇게 따져보는 학문을 계보학이라고 해요. 그리고 니체는 이렇게 따져보았더니 선과 악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 그 시대를 가지고 있는 권력자들이 자신의 의지를 실행하기 위한 어떤 도구에 불과하였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도 연역적으로 어떤 기준과 명제를 설정해 놓고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고 이렇게 주어진 것들을 속에서 살아가고 인식하는 것들의 그 근원을 파헤쳐 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실은 우리가 읽은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이데거는 이 계보학적으로 존재를 물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떻게 이해해 왔는지 그것을 근본적으로 추적하면서 볼 건데요. 먼저 잘 접근하기 위한 예비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네요. 그러므로 존재 물음이 목표로서 겨냥하는 것은 존재자를 이러저러하게 존재하는 것으로서 탐구함으로써 그때마다 언제나 이미 어떤 존재 이해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학문들의 가능성에 아프리오리한 조건만이 아니라 존재적 학문들의 선행에서 이 학문들을 기초 지어주는 존재론 자체 가능성의 조건이기도 하다. 그래서 존재 물음의 목표라는 것은 이런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존재자들을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다양한 방식으로 한번 살펴봄으로써 어떤 사상 영역, 학문 영역의 그 근본을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게 하는, 모든 존재자를 아우르게 하는 그 근원적인 것에 대해서, 그런 궁극적인 존재에 대해서 파헤쳐 보려는 게 지금 우리가 하는 존재 물음의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존재로는 비록 그것이 아무리 풍부하고 견고하게 완결된 범주 체계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존재론이 존재의 의미를 미리 충분히 해명하고 이 해명을 자신의 기초적 과제로서 파악하지 않는다면 근본적으로 맹목적이며 자신의 가장 고유한 의도를 왜곡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지금 우리가 유행하는 학문이라고 하더라도 세계적인 석학이나 유명하다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옳고 맞다고 하는 진리라고 하더라도 우리 각자가 그것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공부하고 통찰하고 연구를 함으로써 내가 얻어진 것이 아니라면 그런 것들은 결코 진리가 될 수 없고요. 내가 진리를 잘 파악했다고 할 수 없고요. 그저 맹목적인 신앙, 맹목적인 이해, 맹목적인 추정에 불과하다고 하이데거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떤 것을 공부하든지 간에 어떻게 행하든지 간에 그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시류에 휩쓸려서 쉽게 따라가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추정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나만의 삶이 있기 때문에 나의 삶에 입각해서, 나의 이해에 입각해서, 나의 입장에 입각해서 묻고 또 물어가면서 삶을 살아야 되고 학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올바로 이해된 존재론적 연구 자체는 경이로운 전통의 단순한 재수용이나 종래에 불투명했던 문제의 촉구를 넘어서 이 물음에게 존재론적 우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상적, 학문적 우위가 유일한 것은 아니다. 이 존재에 대해서 존재의 의미를 근원적으로 물어 밝히려는 것이 존재의 물음이고 존재론적인 물음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것들은 학문 영역과 사상 영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존재론은 우리가 그냥 학문이나 어떤 사상 영역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근원에 입각해서 그것의 본래적인 의미를 자꾸 추구하고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하이데거는 말하고 있네요. 그런데 단순히 이 존재 물음이 이렇게 학문이나 사상적인 영역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다 더 근본적인 의미에서 존재 물음은 역시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존재 물음이 중요한 것인지는 다음 시간에 함께 읽으면서 알아가도록 하지요.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